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옥천군위에는 지난달 26일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으로 임만재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임만재 옥천군위의 의장을 모시고 의장 선출 소감과 후반기 의회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의장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옥천군위의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옥천군 의회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본질은 대집행부 견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강한 의회를 구현해서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의장께서는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지지가 탄탄한 어떤 지지를 받으셨다는 얘기인데요. 옥천군위에는 지방의회 설립 이후 군위의 최초로 예.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죠. 예. 예, 다행히 지난 3일 그 원구성을 마무리는 해서 예. 다행이지만 의원들 간 내분이 있는 것이냐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외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6월 26일 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1차 선거를 했습니다. 네. 의장은 선출됐고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전체 의원 중 반반씩 4대4로 갈려서 부결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의원 개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그렇죠. 의원들의 의사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예. 그리고 부의장은 통합당 몫으로 배려된 자리인데 예. 통합당에서 후보 두 분이 입후보하셨다가 한 분이 자진 사퇴를 하셨고 네. 26일 날은 그 사퇴하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조정이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혼선으로 인해서 4대4 나왔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날 2차 투표에서는 유재목 의원님 한 분이 이제 후보 등록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의원 8분 만장일치로 예. 부의장이 선출되고 또 상임위원장 2자리도 순항했습니다. 예, 어쨌든 다행히 마무리가 잘 돼서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 멋진 의회 만들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장님께서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 법학, 또 경제, 행정, 정치, 외교학과 등 전국 최초 동시 4개 전공을 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제가 젊어서부터 정당에 발을 들여서 일을 해왔고요. 예. 또 일찍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역주의에 의한 민심이 왜곡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영원함의 지역 갈등이 대표적 사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됐고 연구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공부하게 됐는데 예. 정치 행정의 본질은 국가의 자원 배분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이념의 도구이고요.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의 그 모습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 입법이든 아니면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이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입법 과정에서의 대원칙이 있죠. 우리 헌법 제37조 1항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라든가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이원 판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예. 법률 이하 명령, 조례규칙에서는 대법원의 이원 판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법학이나 법학 그리고 또 행정학, 경제학, 정치외교학의 그 사회학에서 각 학제별 마인드를 가지고서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도 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각을 넓게 갖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비해 왔던 것이 지금 현역 지방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크게 도움되고 있고 현실 문제를 푸는데도 많은 장점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굉장한 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 수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출된 이후에 그 공부하고 예. 일하는 옥천군의회를 만들겠다라고 예.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예.
공부하고 일하는 옥천군이에요. 독특한데요. 예.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7대 의회 4년 동안에 제가 총 의정 연수를 한 것이 33회를 실시했는데 네. 8대 의회 전반기에는 그만큼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의원들의 의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움의 한계로 해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그 의정 연수 공부에는 전문 연수기관에 의한 연수도 있고 또 국회 연수도 있고 또 서울이나 타 지자체 가서 받는 연수도 있고 또 선진 군정 의정을 벤치마킹하는 네, 그런 연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희 옥천으로 전문가 선생님을 초빙해서 연수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후반기 때에는 서울이 됐든 아니면 타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저희 지역으로 초빙을 하던 그 많은 다양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찾아가서 공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공부를 열심히 했을 적에 집행부 견제 감시라든가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크게 영향이 빛나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그 신뢰로 이어져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평가 받는데도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예산 아끼지 않고 전체 의원들의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로 가고자 이렇게 좀 의원들께도 말씀드리고 의장 선거에 그 정견 발표에서 공약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의장으로서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의장 하게 되면은 회의 진행 아니면 행사장 참여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예컨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상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의장이 같이 공부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조례 재개정에 대표 발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도 또 표결권은 없지만 상임위에 들어가서 중요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있을 때에 가서 의견 개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의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자, 옥천군의 의장으로서 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현안, 옥천군의 그 현안 사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의장님은 어떤 현안 사업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참 이 질문 받고 굉장히 참 곤란하고 난해했습니다. 네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예산 편성권은 단 10원도 없고 네. 삭감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무엇을 현안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공연불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집행부의 독주를 의회가 잘못된 것은 협력할 것은 깔끔하게 협력해주고 네.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반하는 일을 집행부가 할 때는 단호하게 견제, 감시하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년에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하고 2월되는 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을 줄이도록 좀 최소화하게끔 집행부에 독려하고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심사도 중요하지만은 결산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의 재정 구도를 그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결과가 되고 어디에서 맡겨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2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보다도 결과적으로 집행한 것을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결산 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6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각종 사업을 각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설계 단계에서 오류가 찾아내면은 얼마든지 새로 설계 변경을 하고 시정할 수가 있는데 이미 공정이 50%, 90%, 100%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가 현장 가봤을 때 잘못된 걸 알 수 있어도 고치지 못한다는 이런 오류가 있어서 저희 네. 옥천군에서는 지난번에도 군수께 우리 군수님께 건의해서 옥천군 설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 전문가를 모셔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를 찾아내고 시정을 요하는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자라는 제안을 좀 해놓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사람한테 투자하는 재정 지출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동식물이나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들은 먹이 사슬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몰리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서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좋은 여건이 되는데 재정 지출을 늘려야지 어떤 시설보다는 그렇게 했을 적에 옥천의 인구도 더 늘어나는데 부합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고요. 열악한 지역 경제로 봤을 적에 우리 옥천군에서 수천억의 예산 집행하면서 지역 상품 우선 구매하는 것도 군수께서 좀 심혈 기울여 주실 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사용하고 예. 또 의회에서 예산을 잘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 그 농촌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예. 현재 뭐 옥천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심각한 지금 상황인데요. 현재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죠. 옥천군도요. 예, 옥천군에서 최근 온라인으로 인구 늘리기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자,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획기적인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도시든 농촌이든 인구 감소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아이들 양육에 보탬이 되는 이런저런 그 교육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자녀를 하나 더 낳고 덜 낳고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지자체의 그 한계에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서 가르쳐서 인재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네. 인재를 성장시켜 놓으면은 국가와 기업이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행 구조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미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OECD 선진국들처럼 국가와 기업이 자녀 양육과 그 교육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한국에서도 뭐 2자녀, 3자녀, 4자녀 날 이런 부부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출생 인구만이 인구가 아니라 노령 인구에 감소되고 또 유입 인구에도 도움이 되는 귀농 기촌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웃 대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육 여건이나 그 양육 또 보육 이런 부분에 현행 그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그 관심과 집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청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네. 옥천군은 대청호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예. 그러한 지적이 있어 옴에도 불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옥천군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 현재 대청호 문제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요? 처음에 대청호가 있으면은 내륙의 아주 그 호반의 도시 또 수로 이런 그 장밋빛 청사진들이 얘기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후에 대청호가 있으면서 그 청주, 대전, 세종, 저 전주, 군산에 이르기까지 그 수해 지역이 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그 대청호 상류, 상수원에 접해 있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그 83.8%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네. 이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뭐 충청 유교 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라든가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그 국비 확보에 실패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제동이 좀 걸리는군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사업의 규모가 호토로 뭐 1, 20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서울의 그 팔당호나 청평호 그리고 우리 대청호도 좀 같은 시각으로 보자. 거기에서 너무 규제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재평가해보자라는 그런 그 논란의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해서 지금은 팔당호하고 대청호를 규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용역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충청북도에서도 또 우리 옥천군에서도 자체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또 상급기관에 반영하고 의견을 건의할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말씀드린다면은 83.8%의 규제 지역에 이렇게 규제만 해서 풀뿌리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 저희 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규제 총량제를 좀 건의문을 채택해서 좀 건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규제 총량,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되 규제하는 것이 그 총량이 이 정도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네. 그랬을 경우 넘어설 경우에는 역으로 이러이러한 교육 부분, 이러이러한 문화 부분, 이러이러한 체육 부분, 이러이러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하고 그렇죠. 상세되게 해주셔야지 규제만 하는 것은 풀뿌리 자체에서 기회이균 등에 반한다.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관련해서 뭐 주민과 환경단체, 예. 전문가, 군의회가 함께 대청호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그 향후 대청호 정책을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뭐 조금 얘기하신 것처럼 규제 뭐 총량제라든지 예.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그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우리 대청호를 관할하고 있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또 국토부도 있고 금강유역 환경청 또 수자원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청호의 녹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심각하죠. 그래서 그 대청호의 녹조 문제하고 팔당호의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심사숙고해 보면은 팔당호는 위성 사진을 봤을 적에 항아리 모양으로 둥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모여서 팔당호에 머물렀다. 팔당호에서 방류되는 시간이 5.4일. 네. 우리 대청호에는 무주 진안에서부터 와서 대청호에 머물러서 가는 시간이 162일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위성 사진을 보면 대청호는 리아스식 해안처럼 마치 치커리 잎사귀처럼 꼬불꼬불하게 해서 골짜기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물의 흐름이 유속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네. 같아서 물의 교환이 안 돼서 거기서 썩고 있는데 녹조 전선 그러죠. 피해서 심한 거예요. 그 녹조의 심한 원인이 대청호의 그 리아스식 해안처럼 되어 있는 특수성의 원인이 있는데 마치 상류 지역의 옥천의 그 주민들이 농사지면서 화학비료, 농약, 또 축산 아니면 각종 개발 시설 아니면 하수 이런 그 오염원들에 의해서 녹조가 발생하고 대청호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의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라면은 규제 일변도의 그 대안이 맞다라고 하면 대청호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충청북도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거긴 지식인 집단 아니겠어요? 우리 충북도를 대표하는 네. 그런 데에서 그 이런 논리, 새로운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논문을 발표해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식인 계층 그 그룹에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대청호는 옥천군을 규제하는 애물단지로만 느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고 우리 국내를 보더라도 호수와 주택가와 이런 그 개발 시설이 공존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륙의 한려수도라고 하는 우리 옥천군의 그 대청호의 그 아름다움을 관광 자원화해서 굴뚝없는 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의 숙제이고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현행 법률 하에서 대청호를 개발하고 공원화하고 하는데 현행 법률로 한다라면은 10년, 20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행 법률 하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공원을 통해서 도지사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길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1년도 안 가서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해서 선보인 바 있고 네. 우리 충북에서는 단양군이 그렇게 해서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면 뭐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예. 뭐 요즘에도 뭐 한낮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그 뭐 노인들, 특히 농촌 지역 노인분들 그 온열 질환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 노인들의 여름철 더위를 해소해온 무더위 쉼터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무더위 취약한 분들을 위한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릅 그 8개면으로 돼 있어갖고 대부분이 농촌 시골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가실 곳이 마을 정자, 느티나 아니면은 경로당인데 경로당이나 마을에 관해 이렇게 그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는 야외 트인 곳이 아니라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그렇죠. 오염의 위험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쉼터를 그 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위에서는 그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그 의원 발의로 정비해서 야외 정자에서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옥천 시내를 비롯해서 그 주요 그 건널목이나 이런 곳은 그 차광망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저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갖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군에서도 재정 지원 아끼지 않고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더 많이 더 일찍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르신들께서 깔끔하게 좀 와서 마음껏 쉬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갖고 최소화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협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자, 기후위기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심각합니다. 저희 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고 예. 또 농촌 지역에 또 급속히 또 전파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옥천군의 그 감염병 확산이 겹치면서 그 악화되는 기후 위기에 옥천군이 대응을 하려면 예. 사실 뭐 옥천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전반적인 일이거든요. 예, 예.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문제도 저희 같은 기초정부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참 네. 난해한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개발이나 온실가스 증가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돼 갖고 그 대지구의 온난화로 전 세계가 이제 신음하고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저희 같은 농촌 지자체에서는 농업 환경의 변화가 제일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대안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새로운 작목 전환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기술 지원도 해야 되고 농민들 스스로는 힘이 나약해서 전환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부도 해야 되고 정보도 입수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기술 도입이라든가 전문가 초빙, 양성 통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그런 기술 보급을 하는 것이 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 합의 사항인데 예컨대 리우나 도쿄 선언 같은 것으로 합의를 해놔도 강대국들 자기네들부터가 미온적이고 지키지 않고 상대국들한테 니들은 지키고 우리는 빠지겠다라는 이런 그 모순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비단 저희 같은 옥천군 지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의 폭도 늘리고 전문가도 더 늘려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기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예. 그 옥천군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예정인지 또 집행부와 또 상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죠. 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8대 의회 전반기의 의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주민 소통이라든가 의안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조례 재개정 그리고 예산 심사하면서 대안 제시 같은 이런 활발한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활발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 집행부 견제 감시하는 부분에서는 좀 저평가 받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공부하는 의회에서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은 현행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가야 할 길 정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의회. 예컨대 의장인 저부터 업무 추진비, 차량 운행, 일거수일투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는 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 구현하고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조사 또 본회의장에서 하고 또 의장으로서 필요하면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 재개정의 입법 대표 발의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회기 중에는 의장 자신부터가 행사장 자제하고 같이 의원들과 의사에 합류해서 일하는 그런 의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우리 옥천 군의회 이끌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옥천 군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언행은 적어도 주민들께 최소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8대 의회 후반기에는 옥천군이 실사구시의 생활행정과 군민을 우선하는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의회부터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코로나 대응 수칙을 잘 지켜주셔갖고 건강한 나날이 될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과 옥천 군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의장님의 탁월하신 역량을 통해서 옥천 군의회가 공부하는 의회,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통해서 옥천 군이 더욱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옥천 군의회 임만재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